에너지 의학에 대해서 제임스 L. 오시먼 박사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 한국의 여러 의사분께서 번역하셨습니다. 자, 물리학과 생물 물리학의 기초, 전기와 자기, 챕터 2에 보겠습니다. 요약, 매일 아침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명종식이나 라디오 시계에서 나오는 알람 소리나 음악을 들으면서 잠에서 깬다. 농촌 지역이라면 잠을 깨워주는 소리가 수탉이나 새들의 노래소리일 수도 있을 것이다. 대개 하루에 일과는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커피 메이커의 버튼을 누르고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스토브를 켜는 것,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어떤 사람들은 차의 시동을 걸려고 차문을 열 때 열쇠를 꽂아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서 전투 신호로 잠금 장치를 풀 것이다. 이 모든 일설적인 일들에서 다양한 에너지의 형태의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의 에너지의 변환,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서의 에너지의 이동, 그리고 공명이라는 놀라운 현상에 관여하고 있다. 공명이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별들이 발산한 빛,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구로의 긴 여행을 시작했을 빛도 볼 수가 있다. 이 장에서 우리가 전등을 켜는 등에 대한 물리학의 기초와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데 관여하는 생물 물리학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빛, 생물 물리학에 대해서 이 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의 본질에 대하여 이들 위대한 지성들이 도달한 다소 잠정적이고 종종 논쟁거리가 되는 결론들도 소개할 것이다. 학문 분야에서 이 책에 특히 이 장에서 에너지 의학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 장은 물리학만을 다루는 정도, 생물학만을 다루는 정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몇몇 기초 물리학 법칙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에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등등 몇 가지 용어들. 자, 이렇게 변환이라는 것은 트랜스덕션, 변화는 한 가지 신호를 다른 신호로 전환하거나 한 종류의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것으로 전환하는 과정 혹은 메커니즘을 일컫는다. 이를 수행하는 전기 장치나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를 변환기라고 한다. 사람으로부터의 접촉을 신경 임펄스로 변환하는 등등 여러 예가 있다. 공명, 공진. 공명은 물체가 특정한 진동수, 주파수에 의해서 고유 진동수라고 한다. 바이올린의 현, 고막, 이렇게 물리적인 특성. 성대와 듣는 사람의 달팽이 간 섬모세포 사이에 공명에 의한 진동이 발생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형태가 비슷한 사물끼리 공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일컬어서 소리급수의 효과라고 한다. 공명, 랑 음이 울리면서 그 같은 음끼리의 동음이 되어지면 소리가 이렇게 울리죠. 라디오 송신기는 송신 안테나로 부르는 전기 전도체 안의 전기적인 진동 특성 주파수에 맞춘다. 주파수, 공명, 주파수. 이렇게 자석의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자석 주변의 금속 가루가 만들어내는 패턴을 자기 곡선이라고 칭했다가 나중에 이를 역선이라고 불렀다. 역선. 장의 성질을 보여주는 공간의 가상선들, 이 같은 표기법은 자기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거나 물체 간 형성되는 다른 에너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수신 안테나라고 부르는 또 다른 전기 전도체의 진동을 만들어낸다. 라디오 스피커나 수탉의 성대가 떨리는 현상은 공기 속을 이동하는 음파를 만들어내고 고막이 떨리게 한다. 물체 간의 에너지 상호작용은 종종 역선을 통해서 시각화될 수가 있다. 시각화, 역선. 전기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정적인 전자의 전기장, 자기장, 전자기장, 전하는 전자와 양성자 같이 원자보다도 작은 입자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전자는 무엇인가? 앞으로 다루어질 많은 논의들은 전자나 그 밖의 전하를 띤 입자들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에너지 의학에서 일견 주목할 만한 현상들은 앞에서 전하를 띤 입자의 기초적인 물리학이나 양자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는 우리 모든 연구 분야의 과학자들을 넘어서야 하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이다. 도전 과제. 본질적으로 존재는 더 이상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다. 이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리얼리티를 설명하는 용어들이며 우리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제로 전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이게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 전자는 어떤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밀한 정비는 전자가 아마도 일할 것 같은지 추론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준다. 이제 이야기는 물질 세계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화로 넘어간다. 양자장 이론. 입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장과 장의 양자들만 존재한다. 모든 것은 장이다. 현실 세계는 오로지 장들 그리고 장들 간의 상호관계로 구성된 것이다. 양자장. 퀀텀 필드 시어리. 물질 그러니까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3차원 것들이 장이 극도로 밀집된 영역이다. 어떤 이들은 물질이 정말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생명의 상실이나 도시의 폐허화만큼이나 불안감을 주는 일로 보인다. 많은 것들에서 전자를 마치 수학적으로 공간 속의 한 점으로 다룰 수 있는 입자처럼 언급하고 있다. 전자를 공간 속의 한 점으로 다루는 것은 전하와 장의 효과에 대한 수학적인 처리를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준다. 의미 불변성이라는 유용한 시각을 만들어내었다. 파월 파이어밴드는 어떤 문제의 해법이 오직 기존의 핵심적인 용어들과 가정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기반으로 이미 수행된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들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물체는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물체들은 공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라는 개념은 그 의미를 잃게 된다. 입자는 단지 공간에서 장의 힘 혹은 에너지 밀도가 특히 높은 제한된 영역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아인슈타인 1954년도에 Out in 마일러 울프에 의한 전자의 파동 모델. 마일러 울프는 파장 모델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게 기술했다. 그의 모델은 입자 모델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모순을 해결하였다. 전하는 무엇인가? 우리는 전자가 갖는 전하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전하는 전기, 자기 그리고 전자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고 많은 물리학 법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울 수 없이 많은 생물학적인 과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그는 왜 전하를 띠는가? 전기에 의한 자기 앙페르의 법칙. 전자와 양성자의 기초적인 레벨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완전치 못함에 좌절했다면 그보다도 큰 스케일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이 매우 신뢰할 만하며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알면 좀 안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 의학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성을 갖는 물리학 법칙은 두 가지다. 앙페르의 법칙은 1820년 우연히 이루어진 한스 크리스티앙 웨스테드의 발견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런 발견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플러스 전기가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가장 강한 전기장이 심장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심장, 팡팡팡 튀는 가장 강한 전기장이 심장으로부터 만들어지며 이는 전류를 만들어서 훌륭한 전도체인 몸의 순환 시스템을 타고 흐르게 된다. 팡팡팡 에너지. 자기에 의한 전기 패러디의 전자기 유도 법칙. 덴마크에서 웨스테드에 의해서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진 지 11년 후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영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인덕턴스.
AB.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와 미국의 조셉 헬리는 각각 움직이는 자기장이 전선을 거느리지 않고도 전선이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는 전기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전기. 그래서 전기로 코일들은 자기장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자기장의 밀도를 원통 코일로 알려진 간단한 코일 2개의 코일 이렇게 코일이 많아지면 강한 변압기를 한다. 만약 2번 코일이 1차 코일로 사용된다면 2차 코일은 1번 코일의 전압이 더 높다. 전압이 전자기 계전기에 대한 헨리의 법칙은 별개로 뭐 등등등등. 유도 현상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가야죠? 챕터 3 물리학과 생물 물리학의 기초. 전자기와 공명. 우주의 모든 물질은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진동하고 있다. 진동하는 물질은 시기출과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와 비슷하다. 파장. 전자기장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전자식 자동차, 리모컨, 군용 통신장비, 레이더 등등 있네요. 공명은 갖는 놀라운 효과는 미국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장거리 통신 기술을 통해서 드러난다. 공명, 미 항공 우주국 지구로부터 70만 마일에 있는 우주선에 메시지를 보낸다. 와, 이것은 공명의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주에서 주파수의 중요성. 적정한 주파수를 갖는 아주 약한 강도의 에너지장은 효과적인 치료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생물물리학적인 질문은 어떻게 그토록 작은 전자기장이 그처럼 신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현대과학은 너무나도 연구 분야가 전문화되고 한 영역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연관 분야의 논문을 읽고 평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미세한 전기장의 치료적 효과의 사례는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맥동하는 작은 에너지장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뼈 손상을 회복시키는 것과 논의가 될 것이다. 공명과 주파수 특이성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의 현상들을 탐구하는 데 있어 핵심 주제. 주파수를 인체에 적용하는 다양한 에너지학의 기술들, 의식에 기반한 것, 기공, 접촉, 극성, 바디, 의도적인 효과, 기도, 전자기에 대한 민감성. 공명은 특별한 주파수나 파장을 갖는 장이 진동 에너지를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옮겨주는 과정이다. 전자기적인 공명을 치료에 적용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몸에서 떨어진 곳에서 작은 에너지 장을 이용해서 몸속 깊숙한 곳의 특정한 자연적인 과정을 자극하거나 활기를 돋을 수 있는 것이다. 염증 같은 것을. 물리학에서 공명은 고유 진동수 혹은 고유 주파수로 알려진 특정 주파수에서 물체가 최대 진폭으로 진동하거나 떨리는 경향으로 정의한다. 에너지 파동을 시스템이 축적하거나 저장하기 때문이다. 공명에 관한 친숙한 예로는 아이가 타고 있는 그네가 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그네는 타고 있는 아이를 점점 높은 곳까지 흔들어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같이 공명의 어떤 모습이군요. 전기와 자기의 결합. 전자기장. 사람 몸 안에는 그리고 사람 몸과 환경 사이에 치료자와 환자 사이에 일어나는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함에도 그에 걸맞은 관심을 받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에너지라는 것이 제임스 클러 맥스웰 이렇게 있는데, 맥스웰에 의하면 전기장은 자기장은 공간 속을 전자기파의 형태로 이동한다. 전자기파의 1864년 맥스웰은 전자기장에 대한 역학 이론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그는 빛을 전기와
자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파동으로 설명하였다. 그의 전자기 통합 모델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전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것은 특수 상대적 원리와 양자역학의 영역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현대 물리학의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라디오, 텔레비전, 레이더, 휴대폰과 같은 기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자, 이런 기술들이군요. 코일 LC 회로는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를 만들어내거나 복잡한 신호로부터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를 추출해낼 수 있다. 대단한 연구들이군요. 안테나 이론은 지루하고 건조한 주제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안테나가 어떻게 신호를 발선하고 잡아내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조절 생물학이나 에너지 의학을 중심으로 다룬다. 안테나 이론은 인간의 몸에서 벌어지는 기본적인 에너지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람의 정상 체온에서 몸속의 모든 분자들은 진동한다. 이 진동 에너지의 일부는 전자기장으로 전환되는데 라디오, 파워, 빛, 이들 공간 속을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공진 가능한 분자를 진동하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조율된 라디오 용어에서는 옥타브만 건떨어진 엔티나에서 동일한 이름을 부여한다. 서양 음의 기본 체계에서 A 음보다도 한 옥타브 위에 있는 음의 이름도 역시 A이다. 음악 이론에서 이를 옥타브 동치성이라고 한다. 이 과정은 정확하게 파장을 2배로 하거나 반으로 줄임으로써 공진 주파수를 나누거나 배가시켜서 다른 옥타브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옥타브 단위로 이동한 치료적 공진 주파수는 첫번 혹은 최초의 치료적인 공진 주파수와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하나의 안테나에서 다른 안테나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려는 송신 안테나와 수신 안테나가 동일한 기하학적인 형태를 띠면서 파장 하나의 길이를 갖고 정확하게 파장의 배수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이 파장이라는 것이 음악의 조율을 하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인데, 본인이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 헬츠에 맞추는 과정,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또 이것이 에너지 의학에 있어서 의미하는 바는 매일 우리는 라디오, 텔레비전, 휴대폰을 사용한다. 이러한 장치들은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정보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 특정한 주파수의 전자기장을 이용을 한다. 텔레비전, 휴대폰, 전자레인지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몸의 생체 조직과 분자들이 안테나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거나 흡수하지 않는다면 많은 에너지 의학 치료법들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파수, 텔레비전 이런 것들 주파를 통해서 생체 안테나. 자, 생체 안테나. 삼적 생체. DNA 분자, 아데노신, 삼인산 분자. 이들 자연의 안테나들은 모든 수백만 년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정제된 사물이다. 이들의 성질에 관한 연구는 물리학, 전기학, 생물, 물리학 영역을 포함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 안테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들의 생물학적인 중요성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다룰 것이다. 보안 대체 의학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중에는 이 장의 내용을 잘 모르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 곤충의 안테나에 대한 연구는 생체 공전 현상의 중요한 측면을 밝혀주었다. 곤충학자들은 줄곧 곤충의 안테나는 냄새 감각이라고 여겨왔으며, 이는 서로 다른 성의 곤충들끼리 페로몬이라고 불리는 공기중의 곤충 호르몬을 조작하여 상대의 위치를 찾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이 같은 아이디어의 문제점을 수컷나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수컷나방은 암컷나방의 위치를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바람이 냄새 분자들이 수컷 쪽으로 다가오는 방향이 아니라 멀어지는 방향으로 불 때도 그렇다는 것이다. 필립 켈러한은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페로몬 분자들은 실제로 라디오 신호를 내보내는 분자 안테나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수컷 나박이 암컷을 찾을 때의 수컷은 페로몬의 향기나 냄새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페로몬 분자들이 발산하는 라디오 신호에 이끌리는 것이다. 이 연구는 오시만과 자연의 안테나 이렇게 요약된 바가 있다. 자,
참 대단한 연구들. 분자 안테나. 켈러하는 1975년 분자의 안테나적인 성격에 대해서 연구를 개척했다. 일반적인 호르몬 수용체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비세포가 호르몬을 세포 외액으로 방출하면 호르몬 분자들이 무작위적으로 퍼지다가 우연히 떨어져 있는 수용체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조절 현상은 거의 일어나기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광자나 원자 혹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양자물리학, 양자화학, 생화학, 양리학의 주춧돌이었다. 세포 단일력이 일크트리스트 방법으로 보엠의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그녀는 라인병을 일으키는 병원기를 사용하였다. 이 병원기는 보렐리아 부르고 도르페리라 불리는 스피로헤타 나센형균이다. 심각한 세균성 감염을 일으키는 이 병원균은 사람과 동물을 공격하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에 감염이 된다. 이 작은 여기치는 전 세계적 보건 이슈를 일으켰으며 수백만 명을 감염시켰다. 우리는 이 병원균의 B31계통의 유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유전체는 그 임상적인 중요성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로 염기서열이 밝혀진 미생물 유전체이며 따라서 안테나로 작동하는 분자의 길이와 공진 주파수를 알 수 있었다. 이 유전체는 91만 725개의 기본쌍과 853개의 유전자로 되어 있다.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로 1997년 네이처지에 소개가 되었다. 세포나 분자 표면 이렇게 오른쪽 다이어그램은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 물분자들이 어떻게 벌집 모양의 층을 여러 개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DNA나 RNA 유전자의 일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의 억제. 보엠의 방법은 인간이나 동물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를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적인 공진 주파수를 결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주파수는 특정한 효소와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것이고 또 다른 주파수는 반대로 그것을 억제할 것이다. 신체 기능의 장애가 병원체에 의한 것이라면 특정한 주파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억제, 면역 시스템을 자극 이렇게 할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병원균에 의한 감염은 비호직긴 림프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유전체의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적 주파수를 얻어내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박스에 소개했다. 라인병 병원체와 주파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1차 공진 주파수를 발생하는 장비가 없을 수도 있다. 등등등. 오실레이션 진동 그리고 에너지 전환. 빛은 물체의 전자가 진동함으로써 만들어진다. 생명체 안에서 모든 전자, 원자, 화학 이런 생체 구조와 기능은 질서를 갖춰야 하는 것이기에 생체의 진동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조직되고 진동은 물리학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진동과학은 모든 임상적인 방법에 적용된다. 임상 진동. 회의론자들은 파동과학을 싸잡아서 신비주의적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 이와 같은 비판적인 평가는 실이 뒤떨어진 것이다. 현대 물리학은 전혀 사물을 수동적이고 비활성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다. 정지해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움직인다. 파동의 중요한 특성들은 우리가 에너지 의학 및 인체에 행하는 에너지 치료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이다. 파동. 그렇군요. 다양한 파동들.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의 에너지 전환. 와이어 스프링은 천장과 같이 단단하게 고정된 지지대에 달려있다. 이렇게 자기장은 서로 당기면서 줄을 들어 올리게 되어진다. 줄로 인한 인장력에서 해방된 스프링은 다시 움츠러들고 이렇게 결론으로 물리학과 생물 물리학은 에너지 의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기초를 이룬다. 이들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없다면 공명현상이나 에너지 장과 같은 핵심적인 현상들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얼핏 보기에 불가해한 보완 대체 치료법들의 많은 결과들도 이 장에서 언급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맥스웰 탄생 100주기를 맞아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맥스웰의 업적을 뉴턴 시대에 이르러 물리학이 경험한 가장 심오하고 유익한 것으로 언급을 했다. 많은 책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다.